집이 어수선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매번 치워도 금세 다시 어질러지고 정리함을 사도 수납장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불안과 미련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옷장엔 몇 년째 입지 않은 옷이, 서랍엔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아둔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손을 대면 먼지가 묻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이 하루를 지치게 만듭니다. 공간이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집이 좁아지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물건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공간도, 관계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과거의 미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 집의 어지러움을 만든 건 단 8가지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8가지의 정체를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약통입니다. 서랍 속을 열어보면 감기약 봉지, 먹다 남은 영양제, 소화제 병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언젠가 쓸 거라며 넣어뒀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이미 다른 물질로 변해 있습니다. 약 성분이 분해되며 독성을 띠기도 하고 습기와 온도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생겨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은 우리 일상과 가까워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영양제. 하지만 이 약들이 오히려 집안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약통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언제 산지도 모르는 약병이 남아있다면 그건 이미 버려야 할 물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하수구에 버려도 안 됩니다. 그건 토양과 물을 오염시켜 다시 우리 밥상으로 돌아옵니다. 약은 반드시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나와 가족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용 중인 약은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세요. 약봉지에 이름과 용량을 적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비슷한 알약을 혼동해 복용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약통 하나가 비워질 뿐인데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여유가 다릅니다. 서랍이 넓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서랍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알아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신발장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집들이 현관에서부터 막혀 있습니다. 낡은 운동화, 다른 구두, 미끄러운 슬리퍼가 가득 쌓여 있지요. 그 모습만으로도 집이 답답해 보이고 공기마저 무거워집니다.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닳아있다면 우리의 하루도 무겁게 시작됩니다. 특히 미끄러운 신발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약해집니다. 한 번의 미끄러짐이 평생의 고통으로 남기도 합니다. 작은 신발 하나가 노후의 건강을 결정짓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신겠지,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이 현관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앞으로도 신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유행이 지나면 다시 꺼낼 일은 없습니다. 결국 먼지와 냄새만 남습니다.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신발장은 삶의 출입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가벼워져야 집안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꺼내서 점검해 보세요. 밑창이 다른 신발, 굳은 가죽, 냄새 밴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자주 신는 신발은 한눈에 보이도록 놓고 계절별로 두세 켤레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짐이 될 뿐입니다. 신발을 줄이면 현관이 넓어집니다.
현관이 넓어지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무심히 오가던 그 공간에서 새 공기와 여유가 느껴집니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위해 공간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가벼워질 때 그 집은 이미 달라집니다. 신발 한 켤레를 버리는 용기, 그것이 집을 넓히고 세 번째로 비워야 할 곳은 주방입니다. 가족의 건강이 시작되는 공간이지만 가장 많은 낡은 물건이 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찬통과 프라이팬은 거의 모든 집에서 공통으로 발견됩니다. 냉장고 속을 떠올려 보세요. 뚜껑이 맞지 않는 플라스틱 통, 색이 누렇게 변한 반찬통, 스크래치가 깊게 난 용기들이 가득하지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는 세균과 환경 호르몬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스크래치 사이로 번식하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팬은 보이지 않는 금속 조각이 떨어져 음식 속으로 섞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이런 물질이 조금씩 쌓인다면 결국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독이 됩니다. 그래서 주방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점검해 보세요. 변색된 통, 냄새밴 용기, 뚜껑 잃은 반찬통은 모두 버리세요. 햇빛에 비춰봤을 때 투명도가 흐릿하다면 이미 수명이 끝난 것입니다.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미련 없이 교체하세요. 한 번의 교체가 평생의 건강을 지킵니다. 새로 구입할 때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권합니다. 냄새가 배지 않고 세척이 쉽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크기로 통일하면 보관도 간편하고 찾기도 쉽습니다. 정리 후에는 남은 통의 뚜껑을 몸체 안에 넣어두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로 공간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주방은 가족의 심장이자 집의 중심입니다. 그곳이 깨끗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오래된 용기를 비워내는 일,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비닐봉지와 쇼핑백입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모아둔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집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부엌 서랍 안, 현관옆, 세탁기 뒤편까지 봉지 안에 봉지가, 가방 안에 가방이 들어있지요. 한때는 쓸모 있었지만 지금은 공간을 막는 짐이 되었습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불안의 상징이라고. 혹시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우리를 물건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합니다. 마트에 가면 언제든 새 봉지를 구할 수 있고 쇼핑백은 원하면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혹시라는 불안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닐봉지는 크기별로 10장만 남기세요. 큰 것 5, 작은 것 5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습기와 냄새를 만들 뿐입니다. 쇼핑백은 예쁜 것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손잡이가 끊어진 건 즉시 버리고 찢어진 건 미련 없이 버리면 됩니다. 남겨둔 봉지는 크기별로 접어 통에 넣으세요. 찾기 쉽고 보기에도 단정해집니다. 그 자리에는 생수나 비상식량을 두면 훨씬 실용적입니다. 비닐봉지가 줄어드는 순간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공간 속에서 마음이 먼저 환해집니다. 생활의 여유는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가볍게 비우면 생각이 단정해지고 집은 다시 숨을 쉽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결국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버리는 일,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불안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5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전선과 충전선입니다. 집안 어디를 봐도 선들이 얽혀 있습니다. 책상 밑, 서랍 속, TV 뒤편. 이미 쓰지 않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지요. 충전기가 맞지 않는 낡은 선, 쓰지 않는 어댑터, 고장난 케이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수선함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피가 벗겨지고 금속선이 드러나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전선은 보이지 않게 열을 내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꽃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어떤 선이 어떤 기기에 쓰이는지 모른다면
그건 이미 버려야 할 물건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한 곳에 모아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전선은 과감히 비우고 남겨둘 선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 깔끔히 정돈합니다. 라벨을 붙여 용도를 써두면 찾을 때마다 편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TV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충분합니다. 버릴 때는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전선과 케이블은 일반 쓰레기가 아닙니다. 주민센터나 대형마트의 소형 폐가전 수거함에 넣으세요. 특히 피복이 벗겨진 선은 따로 모아 감전 위험이 없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집 전체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엉켜있던 전선을 정리하고 나면 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마음도 맑아집니다. 보이지 않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질서는 공간에서 시작되고 평온은 질서에서 옵니다. 선 하나를 정리하는 일, 그건 결국 내 삶의 흐름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6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공병입니다. 화장품병, 향수병, 와인병, 유리병. 예쁘다는 이유로, 언젠가 쓸 거라는 이유로 남겨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공병은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쌓이면 무겁습니다. 한두 개는 장식처럼 보이지만 10개, 20개가 모이면 짐이 됩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오일, 세균, 곰팡이가 남아 있습니다. 욕실의 습기와 주방의 온도가 그것들을 썩게 만듭니다. 결국 그 예쁜 병들이 우리의 건강과 공간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가능성이라는 말에 약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그 한마디가 모든 공병을 남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남겨둔 병 중 다시 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은 착각이었고 남은 건 무게뿐이었습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집안의 병을 모두 꺼내 한 곳에 모으세요. 유리, 플라스틱, 금속 뚜껑을 분리해 재활용통에 넣으세요. 정말 활용하고 싶다면 2개만 남기세요. 하나는 꽃병으로, 하나는 양념통으로. 나머지는 모두 보내주세요. 공병을 비우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공간엔 공기가 돌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 자리에 새 물건이 아니라 여유가 들어옵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을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7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장롱 속 새 수건과 이불입니다. 손님용으로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그 물건들이 여전히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날은 생각보다 오래 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섬유는 눅눅해지고 곰팡이와 진드기가 번식합니다. 겉은 새 것 같아도 속은 이미 낡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입니다. 아까워서 못 쓰겠어. 그 말 속에는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언젠가의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새 수건을 꺼내 세탁하고 그 부드러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새 이불을 펼쳐 덮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장롱 속에서 잠들어 있던 행복이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너무 많다면 기부하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수건 한 장이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나눔은 공간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나눠야 평온해집니다. 아껴둔 행복은 결국 낡아버립니다. 오늘 꺼내 쓰는 행복만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8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종이 더미입니다. 책상 위, 서랍 속, 서류철 안에 쌓여있는 영수증과 안내문들. 이미 끝난 고지서, 보험서류, 오래된 청구서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시각적 소음입니다. 보일 때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라는 부담을 남깁니다. 그 한 장 한 장이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의 집중력과 평온을 갉아먹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적힌 서류를 그냥 쌓아두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로 서류 분실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꺼내 날짜 순으로 정리하세요. 5년이 지난 일반 서류는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것은 파쇄하고
중요한 것은 투명 파일에 넣어 라벨을 붙이세요. 의료, 보험, 자산, 보증서처럼 구분하면 찾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로 저장하세요. 이렇게 종이 더미를 비워내면 책상이 넓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질서가 생기면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집이 정리되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정리의 끝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되찾는 일입니다. 정리의 본질은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이고 복잡한 마음을 단정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내던져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남은 아쉬움과 망설임입니다. 서랍을 비우면 생각이 정돈되고 현관을 치우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주방이 깨끗해지면 식탁의 대화가 따뜻해지고 책상이 정리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변화는 눈앞의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물건은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쌓아두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할 때 비로소 현재의 나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버린 물건이 마음속 미련까지 데려갑니다. 그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새로움이 스며드는 공간이 됩니다. 정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결심보다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한 곳을 정리하세요. 그 습관이 쌓이면 집은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작은 행동이 삶의 질서를 바꿉니다. 비우는 일은 결코 잃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백이 생기면 그 안에 빛과 바람이 들어옵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평온이 자라고 가벼워진 공간엔 여유가 머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으세요. 그 한 걸음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정도는 선택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한 온기입니다. 집이 정리되면 인생이 단정해집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정리는 결국 삶의 품격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비움의 끝에는 언제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